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면역력을 처방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이신 정가영 작가님과 함께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운디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려요. 근데 우선 소리가 안 나요 하셔가지고 저희 한번 마이크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제 마이크는 켜져 있고 선생님 켜져 있는 마이크도 건가요? 네, 켜져 있고. 아, 그래요? 잠깐. 그럼 저희 지금 이렇게 얼굴만 나가나 봐요. 아, 그래요?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차피 소리가 안 나가니까. 네. 이런 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어요? 아, 그쵸? 그렇군요. 네. 딸기팔공님이 이 책 갖고 싶어요. 아, 네. 오늘 저희 그 방송 중에서 댓글을 가장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는 분께 선생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제가 이 책을 사서 그 사인과 함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아, 네. 그것도 좋은 좋죠? 생각이에요. 그쵸? 네. 네, 그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겠죠? 소리가 딸기팔공이 정진희 PD님은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 애청자분이신데 저희 PD님 성함들을 항상. 다 알아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PD님 이제 소리 됐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좀 네. 첫 번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네,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치 처음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면역력을 처방합니다 라는 책의 저자이신 정가영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소개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저는 이제 세브란스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쳤어요. 네. 그리고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기능의학이란 거를 이제 주로 하는 의사예요. 기능의학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기능의학은 뭐예요, 선생님? 네. 기능의학은 네. 말 그대로 어떤 몸의 기능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는 의학이에요. 근데 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기능의학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은 기능의학은 그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질병 이런 것에 그 원인에 더 초점을 맞춘 의학이 바로 기능의학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네. 왜 혈압이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살이 쪘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의 원인을 찾아가는 근데 집중하는 의학이 바로 기능의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기능의학의 치료 방법이 조금 새롭고 독특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처방하잖아요. 대부분 네. 아니면 뭐 수술을 하시거나 근데 그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타난 증상 또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기능의학은 거기서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업스트림 의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파고들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근본적인 그렇죠. 원인을 찾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거를 찾아가다 보면은 이게 다 생활 습관에서 다 그 답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안 좋은 습관부터 그렇죠. 시작돼가지고 병이 발전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습관들 때문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신 증상이라든가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이 되는 거라서 네. 기능의학은 그렇게 질병이 현재 없으신 분들도 미리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쵸. 하는 게 예방으로 중요하죠. 네. 이런 기능의학적 지식을 잘 알아두시면 말 그대로 건강 관리, 그쵸. 큰 병이 오기 전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학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큰 주제는 난치성 질환들. 그러니까 오, 치료가 좀 어려운 어려운. 질환들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많은 환자분들을 봤지만 매년 같은 약을 먹고 바르고 계속 반복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이거 근본적으로 못 낫나요? 이거 해결 방법 없나요, 선생님? 계속 저 이 약 계속 이렇게 평생 뭐 주기적으로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능의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기능의학을 정말 저희는 오늘 꼭 자세하게 배워가야겠어요, 선생님. 네.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네. 오늘 그럼 저희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조금 드릴까요?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네. 아이디를 읽어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네.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신 네, 거죠? 제가 처음이라서 조금 정신이 없네요. 약간 긴장도 이렇게 되고. 댓글들 올라오고 네. 네, 그러면 우선 금분신님 굉장히 자주 들어와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문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SQK님 안녕하세요. 네, SQK님. 반갑습니다. 벌써 책들을 많이 보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주영진님은 주영진님도 벌써 이제 네. 밀가루 과자 먹지 아, 말고 벌써 오히려 환자분들이 읽으셨어요. 기능의학은 되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그러니까요. 의학 분야 중에도 하나예요. 네. 네. 주영진님도 네. 너무 관심이 많은데 아, 질문도 많이 저도 주시고 딸기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딸기는 정말 저희 맛있죠. 애들이 너무 잘 먹어서 저는 딸기 집에 사오면 한두 개 집어먹고 못 그러니까요, 먹어요. 별로 네. 못 드시는 거 아니세요? 저 이따가 딸기를 같이 그런가요? 네. 딸기도 면역력이 좋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혜니님도 들어와 주셨는데 이혜니님은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저 위에 네, 못 봤어요. 댓글창 위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 미녀세요 이렇게 네.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바디낚시님도 감사합니다. 네, 주영진님, 네, 에스더 선생님하고 저도 비슷한 그쪽 계열의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그러니까요. 네. 원래는 가정의학과를 네, 전문하셨다가 그쵸. 네, 이제는 네. 기능의학 쪽으로.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선생님 별명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별명이 히포크라타 닥터. 닥터 히포크라타. 네, 닥터 히포크라타라는 네.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이 별명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건 사실 별명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제 블로그 아이디를 제가 지은 거죠. 네. 무슨 뜻이에요? 네.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네, 알죠, 의성 알죠. 히포크라테스, 뭐 의학의 아버지라고 네, 불리는 네.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기능의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에 벌써 굉장한 통찰력이죠. 그 옛날부터 예.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오. 예, 그래서 그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네, 벌써 알고 계셨던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거군요.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부분이 기능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도 일단은 사람의 몸은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고 네. 의사는 그것을 단지 도울 뿐이다. 의사들아 좀 겸손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네. 물론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분의 이제 이론이 100% 다 맞진 않지만 저는 그런 정신들을 계승하는 면에서 기능의학이 이렇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어떤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그런 말들을 계승하는 네.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오, 네.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타라고 지은 거죠.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의미가 되게 깊이 있고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름도 히포크라타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렇게 네. 지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아직 준비하시구나. 병원은. 네. 그렇구나. 네. 나중에 병원 개원하시면 저희 쪽에 알려주세요. 그때 네. 또 다시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소리가 좀 잘 안 나왔을 때 이제 선생님과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채팅창을 활발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선생님의 사인과 함께 선생님 책을 네. 선물로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은 저는 사실 기능의학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한 기능의학 10년 차가 됐어요, 올해로. 네. 그래서 처음에 2010년도에 제가 기능의학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레지던트 3년 차였죠. 근데 그때 기능의학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공부 모임에 가서 저도 공부하고 했는데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의학이 아직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잘 네.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그때 되게 나이 지긋하신 이미 개원하신 그런 선배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막내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약이 아닌, 물론 약도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약이 아닌 약을 먹기 전에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수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환자가 되기 전에 병을 만나기 전에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꿀팁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 이거를 많이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지 마시고 네, 이 책을 읽으시고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라는 그런 뜻에서 네. 네, 그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기능의학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 한번 담아봤어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책을 보고서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닐까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기능의학 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그렇죠. 느껴져서 예. 또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빠져들고 이 내용도 중요하고 저 내용도 중요하고 맞아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네. 지켜야 돼 이러고 그렇게 완전 책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이 책을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SQK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그 기능의학 한국에 특히 필요한 분야예요.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한국은 의사들이 너무 많은 약을 처방하고 근본 원인에 대해서 네. 환자랑 잘 얘기를 안 해주시는 편이라 생각해요. 라고 네, 그렇죠.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환자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으나 그 못하는 그런 사정들도 있고요. 그쵸.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성격이 급하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민족성 자체가. 그쵸.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니까 IT 갈때 광고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증상을 좋아지게 해야지 이 잘 고친다라고 이제 그쵸. 그 병원이 소문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을 처방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약간 이런 뭐 생활 습관부터 개선시키는 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또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좋아지려면 보통은 약 먹고 한 이틀, 3일 만에 이 약이 안 들어라고 판단해 버리시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좋게 하려면은 최소한 100일, 뭐 6개월 이렇게 기능의학의 치료 기간은 길어요. 길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다른 데서 너무 안 낫는 난치성 환자들이 주로 많이 이제 처음에 기능약을 접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미리 기능약으로 관리를 하시면 훨씬 좋죠. 그렇죠. 요즘엔 네. 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말 네. 10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맞아요. 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면역력은 뭐예요? 면역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면역력이 뭘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딱 떠오른 게 면역력은 내 몸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다. 수호천사요? 네. 날개 달린 수호천사. 네. 그런데 그 천사가 사실 천사가 군대 조직인 거 아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과 그런 장내 미생물과 이런 것들이 서로 조직화돼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서 네. 이 정교하고 아주 스마트한 군대 조직이 몸 바깥에서 침입해오는 그런 유해 물질, 세균, 네.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몸을 지키고 또 내 몸 속에서 생기는 그런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암세포를 또 발견해서 그 암세포를 이제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면역
면역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그러면은 파워 면역력은 뭐예요, 선생님? 파워 면역력은요. 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힘이 세면 파워 면역력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똑똑한 면역력. 똑똑한 면역력. 네. 그 똑똑한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적군이 만약에 뭐 50명만큼의 적군이 왔어요. 네. 그런데 그럼 거기에 딱 맞는 만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무기 사용량이라든가 네. 군사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딱 필요한 최소한의 만큼만 사용해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면역력이 그렇게 파워 면역력이 아니고 이렇게 면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과한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요. 과한 전쟁을 일으키면 네. 내 몸에 그런 사실 전쟁터는 내 몸이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과하면 불필요하게 내 몸이 이제 상하는 거죠.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면역 질환들. 네. 그리고 또 그런 병도 있잖아요. 내 몸을 스스로 그렇죠. 자가 공격하는. 면역 질환. 네.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 필요한 만큼만 면역력을 사용하는 네. 정말 절제할 줄 아는 그 스마트한 면역력이 파워 면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네. 이제 선생님께서 파워 면역력을 이제 올려주는 4가지 방법을 준비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4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선생님? 그럼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너무너무 기대가 근데 되는 지금 게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할까요? 딸기 80님께서 네. 지루성 두드러기가 있어서 피부과 다니는데 연고 연고 사용 시는 괜찮은데 그쵸? 왜냐면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그런 면역 억제제니까요. 네. 근데 가공식품도 자제하는 거는 맞아요. 네, 면역과 가공식품에 그러면 관련이 있는 면역력이 거네요. 그쵸?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식습관부터 다시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이 사실 기초예요. 네. 네, 예쁘다고 해주신 램프의 요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요즘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피부가 너무 20대 같으시다고.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 선생님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지 네, 이게 그렇게도 질문 네.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피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아름다우세요. 사실 피부랑 면역은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엄청 깊죠. 네, 네. 피부도 개선이 되죠. 면역력을 바로 잡고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신다면 특히 피부에는 이제 수면이 중요한데 뒤에 수면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이 파워 면역력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이 4가지 방법은 선생님께서도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이신가요? 그렇죠. 네. 어. 사실 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실천은 잘 못하기는 해요. 왜냐면 살다 보면 막 또 이제 막 그렇게 바쁘기도 완벽하게 할 하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그쵸. 제가 이제 자제를 하죠. 이거는 건강에 안 좋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면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네. 파워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4가지 중에 그럼 첫 번째 수면부터 먼저 그쵸? 갈까요? 수면부터 먼저 갈게요. 첫 번째 수면. 네. 사실 특히 워킹맘들이 이 밤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나만의 재우고 시간이 나서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재우고 나서 그 시간대에 뭐 읽고 싶은 책도 있고 보고 네. 싶은 유튜브 방송도 있고 한데 애기들이 엄마들 뭐 보는 거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런데 그쵸. 그 시간에 저도 되게 갈등이 와요. 애를 재우고 나면은 10시, 뭐 어떨 때는 11시가 되는데 그때 막 이 방송 준비도 그때 막 일어나서 어제도 하려고 했는데 자제했어요. 그래 빨리 자야 돼. 그러면서 이제 11시에는 최소한 내가 잠들자. 이거는 꼭 지키려고 하거든요. 12시 전에요. 그렇죠. 네, 네. 11시 전이 11시 이상적이고요. 전이요. 네. 최소한 12시는 넘기시면은 안 좋죠. 어, 그 네. 이유가 일단은 잠이 보약이란 말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잠은 신이 주신 내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항암제다. 네. 몸속에서 네. 네. 내 몸속에서 누구나 다 사실은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네. 생겨나는데 그것을 내 면역 세포들이 다 이제 해치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에 안 걸리고 암이 덩어리화 되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잘 때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멜라토닌은 빛에 예민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그렇죠. 네. 이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제 실물을 물어보시네요. 실물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 피부 관리법이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10시 전에 자면 제일 좋고요. 네. 네. 늦어도 11시 전에 꼭 주무시라. 그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근데 선생님 근데 잠을 잘 자는 건 정말 중요한 건 알지만 또 막상 그 시간 되면 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럴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네. 일단은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빛에 굉장히 예민해요. 네. 그래서 자기 전에 미리 그 집안에 있는 불들을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으시고 네. 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애들을 일찍 재우는 방법이기도 한데 네. 네, 본인을 일찍 재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네. 빨리 그런- 환경부터 그럼 먼저 그렇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제 거. 어둑어둑하게 한 네. 8시 정도 되면은 이제 약간 노란 등, 약한 등만 남기고 생활에 불편함 없을 정도로만 그 조명을 최소화한다. 네. 그리고 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해요. 블루라이트 핸드폰 아시죠? 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 네. 뭐 아이패드, 뭐 컴퓨터 화면 이런 것들이 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숙면을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한 2시간 전부터는 2시간 전부터요? 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뭐 유튜브 하나 보고 네, 자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어플도 가끔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종종 너무 잠이 안 올 때는 화이트 노이즈도 사용을 해요. 그건 뭐예요? 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그 모든 영역대의 그 음이 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TV 다 꺼지면은 칙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소리가 다 화이트 노이즈거든요. 네. 뭐 파도 소리, 그리고 뭐 드라이기 소리, 네, 청소기 네. 소리, 그 차 타면 우웅 울리는 소리. 네. 근데 그런 것이 유튜브 찾아보면 사실 화이트 노이즈라고 있을 것 검색하면은 같아요. 모아둔 게 네,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네. 아, 딸기 감사합니다. 팔공이 정말 네. 선생님 오렌지 주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오렌지 주스 여기, 네, 여기, 준비해뒀습니다. 네. 네, 목이 마른데 잠깐 마셔도 네. 될까요? 그럼요. 아, 딸기 팔공이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후원금은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기부를 하려고 해요.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백색 소음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백색 소음도 있고 핑크 노이즈도 있고 우와. 브라운 노이즈도 있어요. 오, 이렇게 다양하네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좀 최근에 브라운 노이즈를 들어보니까 백색 소음보다 이렇게 좀 날카로운 음역을 뺀 거라서 좀 더 오. 부드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틀어서 애들도 재우고 그걸 애들 재우려고 전 사실 틀었는데 네. 저도 그걸 같이 틀으면 잠들고. 같이 이렇게 잠이 잘 와요. 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자려면 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정말 네. 필요하죠. 그래서 필수죠. 네, 여기 책에도 있지만 뉴스를 너무 찾아서 다 보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뉴스 보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가 그래서- 쌓이게 되죠. 그렇죠. 본인 일이 너무 많고 정신 없을 때는 잠시 미디어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책에서 찾았는데 아우토겐 트레이닝이라는 네. 이제 수면 트레이닝도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네. 아우토겐은 사실 독일에서 네. 처음에 개발이 된 그런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그 고혈압 환자, 그런 공황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네. 긴장도가 올라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만든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완 약간- 방법이에요. 네. 사실 이런 예시를 의자에 보여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네. 뭐 가능하시면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약간 기대세요. 약간 이렇게 좀- 릴렉스, 좀 삐딱하게. 편안하게 네. 네, 가장 편안한 편안하게. 자세 가지고 이제 네. 눈을 감으시고 나는 아주 고요하다 또는 나는 아주 편안하다 그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시는 거예요. 소리 내지 정말. 않고. 아, 그럼 되게 평화롭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평온해지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오른팔이 무겁다 그 말을 머릿속으로 5번 정도 아,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내 팔이 지금 진짜 무거워지나? 막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내 오른팔이 무겁다.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시면 네. 진짜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 좀 무거워지는 들어요. 들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 무거운 느낌이 사실 이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오른 다른
곳이 이제 그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걸 다 소개하려면 조금 길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이제 잠이 너무 안 오시는 분들은 오. 한번 해보시면 네. 좋고 인터넷에 이제 아우토긴 트레이닝이라고 치시면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나오고 제가 소개한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오. 이거 좀 깊이 들어가면 또 더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트레이닝 교본도 있고 우와, 저 오늘 밤에 한번 잠자기 네, 전에 한번 네,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편안한 음악을 깔고 하면 더 좋으시고 일단 어둑어둑하게 해놓으시면 더 좋고 아, 네.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독서실에서 잠깐 이렇게 좀 릴렉스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안대 같은 거 끼고 하셔도 되고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잠깐 나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질문 조금 받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선생님? 네. 그 꼬마님께서 이제 항암 치료하는 환자에게는 어떤 면역력을 지켜줘야 할까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면역력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음식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게 항암 치료하는 환자에게만 딱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음식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쵸. 네. 그 네 번째 중에서 또 그쵸, 음식 내용이 음식이 있죠.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음식으로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음식은 기능의학에서 볼 때 음식을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과 염증을 일으키지 감소시켜주는 않는? 네, 항염 작용 있는 음식으로 나뉘는데 네. 대표적으로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식들은 대부분 동물성 식품들에 있어요. 예,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 뭐 들어보셨죠? 그렇죠. 많이 예, 들어봤죠.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에 따라서 몸에 염증이 많고 적고가 사실은 이렇게 좌우가 되는데 네. 주로 동물성 식품들은 고기 이런 것들은 오메가6의 비중이 높아요. 얼마나 네. 높아요? 훨씬 높아요? 100대 1 정도가 되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메가6의 비중은 주로 동물성 식품. 사실 생선도 오메가6의 비중이 있지만 네. 생선은 그 생선 기름이 오메가3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좀 더 고기보다 좀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면역력? 사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요가 사실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네. 안 좋은 음식을 빼는 게 먼저예요. 항상. 그럼 예를 네. 들어서 뭐 설탕, 그렇죠, 뭐 설탕. 밀가루,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또 뭐가 네. 있죠? 그리고 우유도 안 좋은가요? 우유도 이제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우유는 우유 단백질이 또 이런 면역 시스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시스템 되게 스마트하고 똑똑해야 된다고 네, 불필요한 그런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면역 시스템을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밀가루의 글루텐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카세인 단백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참 저도 되게 좋아하는 네, 진짜, 음식인데 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는 뭐 그것까지 끊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면 왜 요즘 이제 뭐 어린 친구들한테 우유 매일 마시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좋을까요, 그러면? 굳이 우유를 건강을 위해서 챙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와, 이거는 좀 새로워요. 네. 그리고 사실 설탕, 과당 이런 단당류가 되게 안 좋거든요. 이게 들어가야 네.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내 혀를 조금 입맛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저도 단 거 좋아할 때는 엄청 막 케이크, 쿠키, 빵 이런 거를 초콜릿. 안 먹으면 이게 너무 허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20대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네. 이 책에도 조금 이렇게 고백할 내용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못 먹겠어요. 앞에 막 있어도 사실 너무 달아서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아.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또 이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아시니까 또 그렇죠. 안 먹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제가 막 공부를 다시 했어요. 네. 사실 육아하면서 살짝 이제 공부를 쉬었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좀 안 좋은 것도 막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뭐가 몸에 안 좋고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이거를 절제를 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절제가 돼요. 아. 네, 그리고 절제를 하면 또 그렇게 입맛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단 걸 끊는 게. 네.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를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채소 위주로 드시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오래 하시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맛있어진다고 이렇게 또 맞아요. 말씀을 예. 해주시더라고요. 네.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나의 입맛을 네. 건강한 쪽으로 이제 길들여가는 그런 노력은 일단 해놓으시면 그 이후에는 그 입맛대로 쭉 사시면 되니까. 네네. 예. 그 SQK님께서 질문 네. 주셨는데 과일에 있는 과당도 그러면 안 좋은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과일은 그래도 섬유질을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네. 조절이 되는데 과일도 과식할 정도 과일로 배를 채우겠다 밥을 안 그럼 안 먹고 되죠. 막 그런 정도로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녁에 예. 먹는 거는요? 괜찮은가요? 뭐 밥을 사실- 먹고 후식으로 먹는 사실 경우에 낮에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낮에요. 예, 밥 먹고 나서 자기 전에 과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서 좀 지방간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과일은 될 수 있으면 낮에, 낮에 네, 드시는 거 낮에 드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네. 신원소빠님께서는 우유 vs 두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근데 두유는 또 두유 나름입니다. 아, 네, 두유 나름이에요? 나름이고 네. 두유에도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설탕이라든가 과당을 너무 과하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유를 먹었을 때 맛있다 이런 거는 보면은 그 식품 성분표가 뒤에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보시면은 탄수화물이 있고 당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탄수화물은 이제 말 그대로 전반적인 그 뭐 단당류, 다당류 다 포함한 내용인데 당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회사에서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고 단 거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거는 뭐 100g당 9g짜리도 있고 3g짜리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 그 그램수가 높을수록 이거는 두유라기보다는 그냥 설탕을 너무 단 음료. 음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먹는 두유는 당류가 0%, 0g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품평에 보면은 맛이 너무 없어요. 막 이렇게 이게 얘기를 무슨 하시는데 맛이에요? 네. 그 계속 먹다 보면 그게 이제 길들여지고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맛이 없으면 굳이 두유를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죠. 그쵸. 네. 네. 사실 생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맞아요. 물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생수가 이제 너무 밍밍하면 거기다가 이제 비타민C 가루를 타면은 이게 새콤해지거든요. 오, 단맛은 네네. 없어도 그걸 연하게 타면 약간 청량감도 있고 저는 이제 그거를 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 선생님 그럼 비타민C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영양제가 이제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관련이 있죠. 예. 설명을 조금 더 예. 해주세요. 면역 세포들도 세포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이 이제 네. 군대로 치면 군인이에요. 실무를 담당하는 군인들인데 그 군인도 다른 세포들하고 똑같이 그 안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런 세포막이 있고 똑같은 세포이기 때문에 그 세포들이 다 이렇게 대사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은 사실 공통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입에 먹기에 좋은 음식들만 먹다 보면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 미국 기능의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에서 SAD라고 하는 게 SAD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준 표준 미국 식단이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써요. 미국 기능학 하는 의사분들은 그러니까 스파게티, 뭐 맥앤치즈, 뭐 네. 스파게티와 뭐 탄산음료 그거를 주식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완전 미국 식단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전형적인. 네. 가장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만 드시면 사실 영양소가 없거든요. 없죠. 비타민, 미네랄 네.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근데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식단은 사실은 한국 식단이에요. 한식이요? 네. 어. 특히 시골 밥상. 이게 제일 좋아요. 거기 보면은 뭐 쌈 싸 먹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 푸릇푸릇한 이파리들이 네. 막 올라와 있고 또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이제 콩을 많이 쓰잖아요. 또 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들기름이 들기름이에요. 오메가3가 네. 되게 풍부해서요. 풍부하고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 되게 좋은 공급원이거든요. 네. 채식 위주로 먹고 단백질은 그렇게 식물성 위주로 채식 공급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고기는 그 보쌈처럼 네, 그렇게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거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뭐 못 먹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다들 너무 잘 드셔서 그렇죠. 오히려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도 좀 비만으로 가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예. 근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할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영양가가 높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엠티 칼로리 푸드라는 말도 있듯이 칼로리만 높은데 사실 거기에 필요한 그런 비타민, 미네랄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대사인데요. 대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세포를 하나의 개체로 보자면 세포가 먹고 에너지를 내고 살아가는 과정이 그냥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먹은 어떤 칼로리를 먹어서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로 사용이 안 되면 내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죠. 그러면 에너지는 없어서 피곤한데 먹은 거는 많은데 피곤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먹은 칼로리가 에너지랑 같은 말인데 내가 정말 활력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로 전환이 되려면 비타민, 뭐 미네랄, 뭐 마그네슘, 이런 아연, 코큐텐 이런 영양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영양소는 싹 빠진 채 칼로리만 높은 뭐 브런치 같은 거 보면은 막 네.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에 뭐 계란은 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 칼로리는 되게 높은데 영양소는 사실 많이 뭐 양상추 없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쵸. 하고 소스는 엄청 단 거. 그럼 사실 그렇게 이게 음식은 헤비해 보이지만 영양소는 결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영양제를 좀 챙겨 먹을 필요는 있죠. 그럼 좀 질이 좋은 영양제들. 근데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굳이. 시골 한국 밥상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은 네 굳이 많이 챙겨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분들인데 그쵸. 약간 도시에서 그렇게 사시는.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꼭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영양제. 일단은 그쵸. 종합 비타민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꼬박꼬박 챙기는 영양제는 특히 B 컴플렉스. B 컴플렉스. B1이 이제 티아민이고 네. B2가 나이아신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B2, B1, B2, B3부터 쫙 해가지고 B12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를 내는데 피곤하지 않게 하는데 특히 네. 도움이 돼서 어, 저는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B, 비타민 B. 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그 암 환자인 경우에 면역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음식을 물어보셨는데 거기서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강황이에요. 강황이요. 네, 컬큐민이라고 해서 네.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면역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면역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 강황이랑 비슷한 종류가 사실 생강이거든요. 네네. 그 생강을 썰어서 말려서 이렇게 먹기 좋게 좀 해가지고 꾸준히 드시는 것도 또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제가 네.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를 두바이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리랑카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분들이 굉장히 건강하신데 건강한 이유가 항상 드시는 카레 안에다가 생강을 갈아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카레를 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생강이 이게 되게 네, 도움이 되는 것 항암에도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그렇구나. 여러분 생강, 강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그 음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디디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계탕, 염소탕, 장어 이런 보양식들이 정말 보양에 네. 도움이 되는지요? 이렇게 네, 궁금합니다. 저런 것들은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가끔 드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고칼로리를 계속 드시는 거는 이제 안 좋지만 보양식이면 뭐 가끔 드시는 거니까 수술 후 회복이라든가 뭐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단백질은 꼭 필요하죠. 근데 단백질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골고루 그런, 영양소가 뭐 다. 아연이라든가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오메가3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골고루 식물성 섭취하셔야. 식품도 같이 드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요. 네. 주영진 님이 지금 라면, 우동, 국수, 스파게티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밀가루에 대한 얘기는 참 제가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고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의사인데 밀가루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네. 아까도 누가 물어보셨는데 그 셀리악 디지즈가 아니면은 먹어도 되지 않나. 예. 그런데 이게
맞아요. 셀리악 병이 가장 심각한 거고, 네. 근데 저는 비셀리악이면서도 글루텐에 민감한 체질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네. 셀리악인지는 아직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밀가루만 먹으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뾰루지가 하나씩 탁탁 나요. 바로요? 네. 어머. 그러니까 피자를 딱 2조각 먹으면 뾰루지가 2개가 나고, 진짜요? 하나를 먹으면 하나가 나고.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왕뾰루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뾰루지가 사실 염증 반응이거든요. 네.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어쨌든 장이 면역의 그 핵심 기관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거기에 어쨌든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를 막 많이 드시는 게 안 좋은 거는 밀가루 자체에 그렇게 영양분이 없어요. 그리고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당뇨병을 그렇죠. 가지신 환자분에게는 더 안 좋겠네요. 그렇죠. 안 네. 좋죠. 예. 근데 당뇨 있으신 분들이 꼭 당뇨 있을 때 먹으면 안 되는 거를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게 원인이 돼서 이게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램프의 요정님께서는 선생님은 어떤 영양제 챙겨 드세요 하셨는데 아까 그 비영양제 네, B 컴플렉스 네. 그거 먹고 있고요. 유산균도 가끔 먹어요. 근데 저는 네, 유산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산균의 먹이를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유산균의 네. 먹이는 대표가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네.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가 이제 마늘과 양파, 마늘과 양파. 예, 바나나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네. 네, 치커리 그런 것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식단이 너무 좋은 게 마늘을 많이 드시잖아요. 드시죠. 예, 네, 마늘은 그리고- 항상 네. 있죠. 고기 먹을 때도 마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방법이 서양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이렇게 막 썰어서 먹고 그 네. 옆에 야채 좀 있지만 다 익힌 야채 조금 뭐 가니쉬라고 해서 좀 그쵸. 나오지만 네. 우리나라는 쌈을 이만큼 해가지고 고기 조금 얹고 이렇게 크게 싸서 거기에 뭐 고추, 마늘, 막 파 막 넣어서 먹는 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고기에서 들어오는 좀 안 좋은 것들을 그 섬유질이 쌓아안고 뭐 변으로 배출을 해주니까 훨씬 건강한 방법이죠. 네. 여러분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마늘과 쌈도 네. 같이 쌈을 싸서 많이 해서 드셔야 드시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따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뭐 영양제로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저는 네. 그냥 식습관을 바꾸는 걸 우선 먼저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예, 그래서 채식 위주로 양파, 마늘, 뭐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 게 바로 그게 항암 식단이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리고- 강황도 많이 드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연도 먹어요. 아연이요? 아연도 챙겨 먹어요. 네. 아연은 아연은- 어디에 좋을까요? 아연은 다 좋은데 중요한 게 이제 아연이 담당하는 게 그런 성호르몬 쪽에 많이 역할을 담당해요. 성호르몬이요. 네,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면역력을 올리는데도 아연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네. 막 아연은 선생님은 그럼 음식에서 섭취하시나요? 아니면 영양제에서 섭취하시나요? 음식으로도 물론 섭취를 하지만 네. 아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생굴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걸 계속 먹을 수는 없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영양제로 따로 좀 영양제로요? 먹는 편이에요. 예, 네.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들 성장하는데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는 아연을 좀 꼭 챙겨 먹는 적극적으로? 것을 권해드려요. 네. 그리고 흑염소님께서 면역력이 안 좋은 음식도 있나요 하셨는데 그거는 아까 초반부에 네. 이제 염증을 그쵸. 일으키는 그렇죠. 그런 네. 영양소들을 피해 주시면 네,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김범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3개월 전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네. 급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고 식이요법도 같이 해서 그동안 안 먹던 녹즙류, 뭐 양배추즙 같은 거, 뭐 토마토 주스, 오메가3, 새싹보리, 귀리 등을 동시에 이제 드셨대요. 근데 그 후에 알러지가 발생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피검사, 조직검사 후에 사이폴엔이라고 사이폴엔, 네. 알러지 약이죠. 네. 그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드신 다음에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네. 이런 이제 건강기능 식품이나 기능성 약 중에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 먹지 같아요. 말아야 할 네. 것? 어떤 거를 이렇게 너무 많아서 건강이 먹지 말아야 할 것? 글쎄요, 일단은 기능의학 검사로 네. 뭐가 알러지를 일으켰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워낙 다르고 네. 기능의학은 사실 이렇게 사람 개개인의 맞춤식으로 이게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분한테는 또 안 맞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는 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씩 이제 끊어 보시면서 뭐가 원인이었는지를 조금 찾아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콜레스테롤 높아도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식이요법도 하시고 네. 네. 관리를 시작하셨다는 네, 거에 대해서 그렇죠. 크게 칭찬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좀 같이 하시면 아, 좋을 것 그래요?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간헐적 단식도 방법이 정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여러 어떤 가지가 게 있죠. 좋을까요? 제가 하는 거는 16시간 단식을 하고 있어요. 아, 그 16대 8. 네, 16대 8. 네. 그게 저는 이게 해보니까 제일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틀 굶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예민해져요. 사람이 그렇죠. 정말. 네, 조금 힘들고 네. 저는 뭐 더 긴 단식도 해보긴 했는데 16대 8로 그러니까 7시 정도에 제가 저녁을 먹거든요. 네. 먹고 나서 한 8시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은 그 다음 아침 8시에서 플러스 4 하면은 12시 아니면 뭐 7시까지만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11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시간 또는 뭐 15시간인 날도 있어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면 안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는 이제 물만 마시는 거죠. 근데 자는 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걸로 저는 그 체중 조절하기도 좋고 얼마나 몸도 하신 가뿐하고 거예요, 선생님은? 그거를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책을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4월부터 이제 4월부터. 쓰기 시작을 네. 했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뭐 중간중간에 뭐 아침에 뭘 먹어야 되는 날이 있으면은 먹기도 하는데 뭐 하다 말다 하지만 주로 이제 이게 습관이 좀 돼가지고 하다 보면은 16시간이라는 시간을 나의 세포가 해독을 하고 좀 다시 스스로를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피부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안티에이징에 되게 손쉬운 방법이기도 그래요? 하거든요. 여러분 네. 같이 따라해봐요. 네. 16대 8 네.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같이 따라해봅시다. 네. 네. 그리고 그 딸기팔구님께서 왜 네. 저희 이제 감기나 몸살 같은 거 걸렸을 때 피디님 질문 조금만 올려주시면 네. 보일 것 같아요. 그 영양 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그 거기 말고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질문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네. 피디님 질문창 말 네, 거기 조금 올려주시면 감기, 천식, 독감 이렇게 심하게 심하게 걸리면 영양주사 주사가. 맞는데 이런 영양주사가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걸까요?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비타민도 기본적으로 감기, 천식, 독감일 때는 병원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C를 좀 고용량으로 대부분 쓰고 계시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그런 세포가 힘낼 수 있는 다른 미네랄도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미노산을 쓰시는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도 도움이 되죠. 네, 예, 네. 독감이나 감기 같은데. 네. 예. 그러면 흑마늘은요? 저희가 이제 마늘 아까 얘기를 했다 보니까 흑마늘에 네.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아. 건강에 좋은지. 흑마늘, 네. 네, 좋죠. 흑마늘도 어쨌든 발효식품이고 어쨌든 발효라는 거는 한 번 미생물이 이거를 소화를 해낸 거라서 막 흡수가 더 잘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딸기팔구님 또 후원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저희 비운디 채널 돈을 많이 벌어다 아, 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영양에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네. 혹시 이제 말씀 못 해주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내가 지금 건강에 좋은 것을 먹느냐, 뭐 건강에 안 좋은 술, 담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아니라 나의 자녀, 손녀, 손주까지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의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네. 음식이 DNA에 말을 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네. 우리가 유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사실 머리 색깔, 뭐 피부 색깔부터 다 유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유전자가 사실 색 안에 있는 DNA인데
그 DNA가 발현이 되고 그런 어떤 건강 체질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생활 습관, 특히 음식 이런 것들이 그 DNA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인데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나의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럼 더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먹어야 네. 되겠어요. 네. 네, 특히 예비 엄마 아빠분들은 더욱더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명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귀 아, 쫑긋하고 들어요. 네. 네. 음식이 DNA에 말을 건다. 네, 그 진짜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더 진짜 식단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번쩍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뭔가요, 선생님? 세 번째는 네. 이제 사방에 퍼져 있는 화학 물질을 조심하라. 아, 네. 많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한 주제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바르는 뭐 로션, 스킨, 화장품, 뭐 네. 향수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용기, 네. 그렇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물질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피부로 또 호흡으로 또 음식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네. 음식을 집에서 만들지 않고 이제 공장을 통해서 음식이 이제 생산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뭐 식품 보존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미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던 인공 화학 물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가지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엄청 이것으로부터 많죠. 우리 자신을 사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부라든가 대기업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잖아요. 슬프지만 가습기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네, 가습기 맞아요. 소독제 그 사건도 네.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인공 화학 물질에 대한 대처가 미리미리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런 규제들이 근데 이게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규제가 생기고 법적인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엔 또 생리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생리대 사건도 네. 있고 그 생리대에도 뭐 이런 뉴스들이 나는데 되게 이슈화가 많이 안 되는 게 그런 되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 생리대에도 프탈레이트 성분들이 들어있는 생리대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 성분이 있으면 프탈레이트라는 게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소위 말하는 아. 그런 성분들인데 네. 이런 성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천생리대를 이제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생리컵을 쓰고. 아, 네. 진짜요? 예. 편해요, 선생님? 이게 불편한 점이 물론 있는데 네. 그래도 그런 일반 일회용 생리대를 썼을 때 피부가 좀 가렵고 막 답답하고 그런 점들이 이제 없고 오히려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내 몸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네. 네. 특히 이제 임산부들 임신하신 분들한테는 꼭 그런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임신 준비하신 분들 진짜 임신 중에 생리를 안 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것들은요? 뭐 비스페놀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비스페놀은 일단 우리 영수증에 많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알죠. 그래서 네. 영수증을 저는 그냥 안 받거나 받아도 그 인쇄되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만진다던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영수증을 매일 만져야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음식점 카운터에 캐시어에서, 계시다거나 네. 캐시어 분들은 그 손가락에만 좀 뭐 골무 같은 걸 끼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꼭 피하시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비스페놀 A가 좀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캔음료예요. 그래서 캔음료 안쪽에 그 비스페놀 A가 있어서 그 캔음료만 끊어도 이제 비스페놀 A가 그 혈중 농도가 낮아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럼 왜 지하철에서 파는 그런 캔 음료 이런 거 잘 먹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일회용 용기들을 네. 조금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우리가 그냥 쉽게 먹는 패스트푸드가 안 좋다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 패스트푸드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은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포장재 안쪽에 약간 매끌매끌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프탈레이트가 녹아 나오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되게 진짜 이게 얘기하기가 많네요, 되게 일상-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 어쨌든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집밥이 최고예요. 네.
그러네요, 진짜. 외식을 하더라도 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진짜 쉽게 접할 수 네, 있는 너무 것 쉽게 같아요. 네.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화장품에 보면은 이제 성분명을 요즘에는 막 엄청 열심히들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보죠. 네. 거기에 프탈레이트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뭐라고 근데 써있어요, 그러면? 향료라고 써 있는 거 안에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향료라고 그냥 써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럼 무향인 되도록 무향을 거를- 쓰는 게 차라리 좀 안전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오, 이것도 완전 꿀팁인데요, 그래서 쌤. 저도 네. 최근에 향수를 하나 구매하면서 이제 막 유명 회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질문글을 남겼어요. 프탈레이트 안 들어가 있는 성분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가 있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한번 구매해 보긴 했는데 네, 그런 뭐 진짜 향이 들어가는 모든 그런 샴푸, 린스, 화장품 뭐 이런 것들에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제품들을 좀 선별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으세요. 특히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더 더군다나 조심을 하셔야 이게 이제 되니까. 성호르몬 쪽으로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 조심하셔야 되죠. 네. 오늘은 포탈레이트 이걸 한번 이 성분명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화학 물질에 대해서 노출이 되었다면 이제 해독하려면 어떻게 해독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해독 방법은 나머지 한 가지 남아있는 주제인 운동도 되게 중요한 해독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헐적 단식도 내 몸에 있는 세포, 특히 이제 간에서 그런 것들을 해독해야 되는데 네. 간에게 해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 그리고 현미가 또 이런 중금속 쪽 그런 성분들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현미 채식이 사실 해독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네, 네. 이런 거를 잘 챙겨서 한번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 네 네 번째는 번째는 운동이죠. 이제 네. 운동인데요.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노화라고 아시죠? 노화라는 말이 있는데 안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노화를 피하고 싶고 안티에이징 막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 노화의 과정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거의 동일시 되는 말이 근육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감소되는 것이 바로 노화의 과정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이제 의사들이 그걸 이제 최근에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근손실 이런 말 그렇죠. 되게 많이 근손실. 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로 근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손실이 된다고 하는데 운동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근육 손실이 되고 그게 결국은 노화, 당뇨, 치매 이거랑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근육량을 꼭 이제 확보를 하시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노화를 막으려면 내가 근육량을 젊었을 때처럼 유지한다면 아니면 오히려 근육량을 늘린다면 젊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시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도 하시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도 같이 하셔서 같이 하시는 게 사실 좋죠. 그런데 가장 좋죠, 그러면. 시간이 없고 저 같은 워킹맘들 가장 타임 푸어잖아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운동을 했는데 진짜요? 예. 책도 쓰시면서 육아도 보시면서 예, 일도 그게 하시면서. 그 이유가 운동을 해야 뇌가 깨어나고 그래요? 네.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 머리가 팍팍 돌아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오랫동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은 이제 앞에 5분, 뒤에 5분은 스트레칭을 했고요. 네. 중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스쿼트라든지 네. 그런 런지. 그런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바일 PT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운동을 했어요. 제가 어디 기관에 가서 막 1대1 시간이 PT를 없죠. 그걸 네. 못 하니까 집에서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아침에 엄청 상쾌하게 이제 시작이 되고 정말 이렇게 상쾌해지고 어떤 좋은 효과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그 몸도 조금 더 이제 슬림해진 효과도 봤고 그래서 이거 진짜 시간 대비 엄청 좋다 그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 이건 좀 핑계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핑계를 항상 네.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진짜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그러니까요.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고 네. 네, 탄력 있는 몸매를 네, 가지기 그렇게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네, 항상 이제 운동하시는 말씀 보면은 이제 뭐 이 닦을 때 그냥 이 닦지 말고 그때 그냥 스쿼트 몇 개 더 하시는 아.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말씀도 막 근데 해주시거든요. 이 닦으면서 스쿼트는 조금 너무 고난이도일 그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하루에 딱 15분 정도만이라도 그렇죠. 네. 투자를 하면 네, 이제 맞아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면역력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팔공님께서 비욘디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도 딸기팔공님 알게 돼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예, 감사드려요. 정말 알찬 질문들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해주셔가지고. 네. 선생님 이렇게 저희 1시간 동안 방송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진짜 빨리 가죠. 네. 예언하신 대로. 맞아요. 처음에 선생님께서 긴장을 조금 하셔가지고 제가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시간 후딱 지나가요 이랬는데 네, 정말 그쵸? 그 말대로.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조금만 선생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정말 수면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항암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피부 관리, 면역력 관리에도 수면은 꼭 챙겨라. 11시 전에는 꼭 주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또 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스트레스로부터 본인을 좀 차단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백색 소음을 활용하시고, 또 조명을 또 어둡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아우토겐 그것도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좋은 영양소는 두 일단은 번째.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 가공식품들, 그리고 너무 고칼로리의 그런 영양소가 적은 음식들은 가끔씩만 드시고, 평소에는 한국 식단 위주로 채소가 풍부한 현미 위주의 식단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이제 화학물질을 조심하라는 것. 그래서 영수증이나 캔음료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를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평소에 이제 개인 위생으로 사용하시는 로션, 샴푸 이런 데 들어있는 프탈레이트, 그것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것.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제품이 나한테 혹시 독이 되지 않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운동으로 근육량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당뇨와 치매, 모든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항노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 네, 여기까지. 네. 선생님, 이 4가지 방법은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구입해서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크미님께서 음식이 DNA에 말을 건다 머리에 남습니다. 이렇게 저도 참 글을 좋아하는 주셨어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너무너무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저희 시청자분들 질문에 또 잘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시청자분 한 분은 누구를 선별을 해드릴까요? 네, 딸기팔공님은 저희가 다른 책을 또 드리기로 했어가지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제 다른 시청자분이요? 네, 딸기팔공님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아까 전에 네. 그 본인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았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분한테 좀 응원의 메시지로 이 책을 좀 선물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 아이디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범수님이시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비욘디 메일로 이제 성함하고 이제 연락처 그리고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가영 작가님과 함께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선생님 나중에 시간 될 때 저희 또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